경위와 대수선행위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건축법 적용 대상 이거 넘어갑시다. 이건 다음에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용도 변경 행위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건축법 배우면 뒤쪽에서 배워요. 왜냐면은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다가 바꿔 쓰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설명하려고 앞에 끌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제1롯데월드 공사 안내판에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국토계획법 이거 배웠잖아요. 일반 상업적 중심지 미관지구 등등. 그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등등. 자, 오늘은 여기에 있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도라고 하는 거야. 용도라고 하는 것들. 실은 이런 용도는 일반 상업지라는 용도전에 가능한 것들이야. 그런데 가능한 범주 안에서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허가받을 당시에 이렇게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제1롯데월드 건축물은 판매시설 용도로 백화점, 소매점, 전망대, 업무시설 용도로 사무실, 오피스텔, 숙박시설 용도로 호텔, 교육, 연구, 학원, 문집시설의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일종 근성에 해당되는 변전소, 이러한 내용을 갖는 건축물로 쓰겠습니다. 용도로 쓰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허가 받아 쓴다고 합시다. 좀 한 몇 년 지났다고 쳐요. 몇 년 지났더니만 저 용도 중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쳐요. 바로 그랬을 때는 이제 용도로 바꿔는 쓸 수 있는데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고 용도 변경 허가를 받든지 용도 변경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용도 변경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우리 건축법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는 시험 문제일 만큼 나름 중요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교재 어디를 보시느냐? 해당되는 페이지가 23페이지. 23페이지 거기 건축물의 용도, 그 아래 시설군 용도군의 분류관계,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4페이지에 용도군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잔뜩 있죠. 그게 쭉 연결돼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냐? 31페이지까지. 이걸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실은 학습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먼저 좀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용도 변경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시설군의 9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아래쪽에 해당되는 시설의 용도로 쓰다가 위쪽에 해당되는 용도로 바꿀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위쪽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다가 아래쪽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꾸면 신고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용도 변경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시설군과 용도군의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군의 분류 기준은 적재하중이라고 그래요. 적재하중. 자, 여러분들 현재 어디 한 곳 서 계신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 그 바닥에 가로 1m, 세로 1m가 버티는 힘을 적재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위에 서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지금 밟고 있는 부분이 베니아판이다. 그럼 홀라락 무너져 버리지 그거. 저도 몸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홀라락 무너져 버린다고. 뭔가 좀 제 몸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적재하중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적재하중이 큰 것들이 위쪽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나열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물에서 이제 그 위험성 정도라고도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 근린생활시설군의 주거업무 시설군, 기타 그 밖의 시설군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시설군의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에서 위로 가면은 허가, 위에서 하면 신고가 되는데 순서가 뒤집어지면 되겠습니까?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라고 해서 9가지 시설군이 있고 그 9가지 시설군에 따르는 28개의 용도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가 포함되고 있고요. 산업 등 시설이 7가지가 있습니다.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 자원순환, 묘지, 장례식장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전기통신의 방송발전, 문화집회의 문집시설, 종교시설, 위락관광시설,
영업의 판매, 운동, 숙박이 있고, 우리가 이제 2종 근생에는 다중생활시설이 여기로 올라와 있네요. 교육복지시설의 의료, 교육, 노이자, 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의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생활시설이 빠져나가서 위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업무시설의 단독 공동 업무 교정군사, 그 밖의 시설의 동시물 관련해서 총 28개로 구성된 용도군이 이렇게 9가지 시설군에 분류가 되더란 말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아래쪽의 시설의 용도에서 위쪽의 용도로 바꿔 쓰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쪽에 해당되는 용도에서 아래쪽의 용도로 바꿀 때는 신고한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좌우 개념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좌우로 바뀔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라고 돼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라는 순서를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시설에 속하는 용도군의 분류 관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 좀 하라고 하면 자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드립다 외우고 있는데 꼭 그렇게 외워야 될까요? 외우면 좋지 뭐. 나쁠 건 없어. 근데 안 외워도 된다면 꼭 그렇게 외우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시설군의 명칭을 잘 봐요. 그러면 시설군과 용도군의 분류 관계가 같은 표현이 분명히 된다고 이게. 그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 3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해요. 문집, 영업, 교육, 복지 가운데 있는 3가지. 이 3가지만 명확히 구별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위아래 그 찾는 거 아주 쉬워요. 어렵진 않습니다. 가운데 3가지가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하나 하는 형식이 공부에 필요한 요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시설군 분류와 그에 따른 용도군의 분류.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정도 구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걸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추가적인 설명 나갑시다. 그림이 옆으로 누웠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에서 상으로 간다 허가 대상, 상에서 하로 간다 신고 대상. 다만 이제 필요에 따라 이제 위아래라고 합시다. 좌우로 바뀌게 되면 이때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같은 시설원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는 용도 변경 기재사항 변경 신청도 안 합니다. 같은 호에 속했을 때는. 자, 봐요. 이발소 미장원, 이용원 미용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발소는 문을 닫고 미장원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발소도 일종 근생이고 미장원도 일종 근생입니다. 그러죠? 같은 호야. 28개 호라고 그래, 각각의 호. 그런데 봅시다. 이발소를 미장원으로 바꾸는데 현재 건축물 대장에 제1종 근생이 이렇게 쓰여 있단 말입니다. 자, 미장원으로 바꾸면서 일종 근생 쓰여 있는 걸 화이트로 쫙 지우고 거기다 다시 써야 됩니까? 일종 근생?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둘 다 일종인데. 그래서 이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2번째 있는 거야. 3번째 있는 거. 좌우로 바뀔 때는요.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근생 시설군에는 2가지가 있죠. 일종 근생과 이종 근생이 있다고. 일종 근생과 이종 근생 시설의 경우는 좌우로 바뀌더라도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안 한답니다.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건 다 좌우로 바뀔 때 하라면서요. 왜 그러면 1, 2종 근생에서 바뀔 때는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 귀찮아 죽겠대요. 귀찮아해서. 요즘처럼 불경기가 되면은 2개월, 3개월마다 폐업 신고 들어오고 다른 용도 쓴다고 또 신고 들어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뀌고 빈번하게 바뀌다 보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기재사항 변경 신청도 하지 마라. 그런 형태로 아마도 법을 바꿨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추가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간에 용도 부분이 바닥면적압이 10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사용승인 다시 받아요. 여러분 건물 새로 지을 때 사용승인 받는다니까. 용도 변경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허가 대상 용도 변경에서 그 바닥면적압이 500이 넘을 때 허가 대상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위험성이 증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이때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실은 모든 건축물 건축사가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허가대상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 내부 설계를 하란 말이에요. 용도 변경 내부 설계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용도 변경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두 가지 추가 설명 좀 드려볼까요? 밑에 있는 거 두 가지. 자, 같은 호입니다. 이런 게 같은 호야. 이런 게 위아래. 이거 할 필요 없지 뭐. 1종으로 바꾸고 2종으로 바꾸는데 왜 합니까? 또 보세요. 좌우로 바뀔 때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종이 1종으로 간다. 또는 1종이 2종 간다. 이때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근생시설에서의 용도 변경은 굳이 기재성 병식 안 해도 된다. 법이 이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뭘 배우시느냐.